2026년 3월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 요시하라 매직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하며 우승권에 도전하던 흥국생명이 3연패의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다가 3, 4라운드에서 고전하며 하위권으로 처져 있던 페퍼저축은행은 5, 6라운드에서 상승세를 타며 리그 순위 싸움에 가장 까다로운 복병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램핑 구독, 좋아요. 시즌 내내 요시하라 매직을 앞세워 선두권을 위협하며 B리그의 돌풍을 일으키던 흥국생명이 지독한 6라운드 잔혹사에 갇혔습니다. 갈길 바쁜 상황에서 만난 페퍼저축은행은 더 이상 예전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흥국생명은 이날 경기 전까지 이미 뼈아픈 연패의 사슬에 묶여 분위기 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은 경기 전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 연계성을 강조하며 코트 안팎의 집중력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세트 스코어 1대3 완패라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이 패배로 흥국생명은 3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고 승점 53점에 그대로 머물며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4위 GS칼텍스와 5위 IBK 기업은행의 거센 추격권 안에서 불안한 시즌 막바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흥국생명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며 봄 배구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 시즌 탈꼴찌를 확정하고 팀 승리 기록을 쌓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몇 위까지 순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최다승을 노리는 페퍼와 자존심 회복이 시급한 흥국. 이날 경기를 앞둔 두 팀의 상황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홈팀 페퍼저축은행은 이미 구단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시즌 상대 전적을 3승 3패 동률로 맞추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소연 감독은 시즌 초반에 날카로웠던 기세를 되찾기 위해 선수들에게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주축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공격력 난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6라운드의 승부처에서 공격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단순히 기술적인 보완을 넘어 선수들의 심리적인 대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노리던 팀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감이 코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이의 39점 맹폭과 페퍼의 끈질긴 뒤집기 쇼.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주포 조이 웨더링턴의 압도적인 동무대였습니다. 조이는 53%라는 폭발적인 공격 성공률을 바탕으로 무려 39점을 쏟아부으며 흥국생명의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1세트 초반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블로킹과 김다은의 쳐내기 공격을 앞세워 14대 10으로 앞서 나가며 기선을 잡는 듯했으나 페퍼저축은행은 박은서와 시마무라의 연속 득점으로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특히 1세트 후반 흥국생명이 18대 15로 앞선 상황에서 범실이 쏟아지며 역전을 허용한 장면은 이날 경기의 복선과도 같았습니다. 흥국생명은 2세트에서 최은지의 맹활약과 김수지의 연속 서브 득점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3세트에서 다시 한번 고질적인 뒷심 부족에 울어야 했습니다. 5점 차 리드를 잡고도 동점을 허용한 흥국생명은 결국 3세트와 4세트를 허무하게 내주며 광주 원정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패장의 날 선 지적과 더블 스위치 전략의 실패. 경기 후 패장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은 특정 포지션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선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상대 아포짓은 많은 득점을 냈지만 우리 쪽 아포짓은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며 레베카와 정윤주가 번갈아 나선 자리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출했습니다. 실제로 레베카는 단 6득점에 그치며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 세트 세터와 아포짓을 동시에 교체하는 더블 스위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날 경기의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세트 18대 14라는 결정적인 우위 상황에서 시도한 교체가 5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며 사이드 아웃조차 돌리지 못한 장면은 요시하라 감독의 전술적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마이너스 효율을 기록한 흥국생명의 아포진 라인은 남은 시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기록을 새로 쓴 페퍼와 벼랑 끝에 몰린 흥국.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한 판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승점 41점을 확보하며 구단 통산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는 최고의 시즌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장소연 감독 체제에서 보여준 이러한 저력은 단순한 1승을 넘어 다음 시즌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에게는 정규리그 우승의 꿈이 사실상 멀어지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물론 경기를 덜 치른 중위권 팀들의 거센 추격에 노출되면서 이제는 본배구 진출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강 체제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와 리그 2위 현대건설은 차곡차곡 승점을 쌓았기 때문에 이미 흥국생명이 추격하기 버거운 거리까지 달아난 상황입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3위 수성과 4위와의 격차를 4점 이상으로 벌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희망과 지속성이라는 무거운 과제. 승장 장소연 감독은 시즌 중반의 부진에 대한 아쉬움을 인정하면서도 후반부에 다시 살아난 경기력에서 팀의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구단 첫 15승 고지 점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최은지가 17득점으로 고군분투하고 김수지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공격 효율과 세터와의 호흡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이제 6라운드에 남은 경기들은 흥국생명에게 매 순간이 결승전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흥국생명은 무너진 전술적 퍼즐을 다시 맞추고 팬들에게 약속했던 본배구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날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 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